옛말에 사랑엔 나이도 국적도 없다 하죠. 요즘은 정말 그 말처럼 다양한 나라의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을 사랑해 아예 한국에 취업까지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그녀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만난 한국 남성에게 푹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집안의 완강한 반대에도 어렵게 허락을 받아 결혼 준비에 들어갔지만 갑작스럽게 파혼 선언과 함께 잠적해버린 그녀. 결국 반대하던 언니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한국 남자 앞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나입니다. 타슈켄트 외곽에서 자란 제 꿈은 언제나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할리우드 스타나 러시아 가수를 좋아할 때 저는 유일하게 K-팝 포스터로 방을 도배했었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아버지도 특히 제 언니 라일라도 모두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을 한낱 청소년기 변덕으로 여겼습니다. 밀라나, 그냥 환상 속의 나라일 뿐이야. 현실은 완전히 다를 거야. 라일라는 매번 그렇게 말하며 저를 현실로 끌어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유튜브 영상과 무료 앱으로 시작했지만 곧 타슈켄트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한국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보며 제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저의 꿈은 분명 이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한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지원서를 작성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지금 당장 그 서류 집어치워. 라일라 언니는 제가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이국 땅에 가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거기 가서 당할 일만 생각해봐. 라일라의 걱정은 이해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힘든 경험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도 처음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 앞에 결국 한 발 물러서셨어요. 가봐야 현실을 알게 될 거다. 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라일라만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예상보다 컸고 간단한 일상조차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 부스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던 중 한 중견기업 부스에서 멘토링을 해주던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현석이었고 저보다 무려 12살이나 많았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진지하고 무뚝뚝한 회사원이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비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석 씨의 첫마디는 다른 멘토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같은 추상적인 조언만 했지만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이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갱신은 최소 한 달 전에 준비하세요. 그의 조언은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다른 또래 한국 남자들처럼 거칠에 친절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람회가 끝날 무렵 용기를 내어 그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때 연락드려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는 망설임 없이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멘토와 멘티로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면 그는 꼼꼼하게 첨삭해 주었고 면접 준비에 필요한 팁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의 회사에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제 실력으로 그런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지원했어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때로는 회사 근처를 산책하며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석 씨는 항상 정확히 약속 시간을 지켰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끝없이 설명해주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에게 점점 더 신뢰를 느꼈어요. 결국 저는 그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중견기업에 입사한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입사 첫날 긴장으로 떨고 있는 저에게 그는 로비에서 마주쳐 짧게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적 장벽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직장 내 규칙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한 번은 중요한 이메일을 잘못 발송해서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현석 씨가 우연히 그 상황을 발견하고 조용히 해결해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어요. 회의에서 제가 한국어 표현을 몰라 당황할 때면 작은 메모지에 단어를 적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세심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냥 멘토로서 돕는 것뿐 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야근을 하고 둘만 남았을 때 현석 씨, 저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 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나이 차이는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또래 남자들의 불안정함보다 그의 안정감과 성숙함이 좋았습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 몇 주간 우리는 미묘한 밀고 당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려 할수록 저는 더 다가갔고 결국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만남은 못한다. 그의 말에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책임질 수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회사에서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어요. 직장 내 연애, 게다가 상사와의 연애는 눈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석 씨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제 삶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라일라 언니와의 관계, 그리고 언니가 왜 제 한국행과 국제연애를 그토록 반대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현석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언젠가는 제 가족을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석 씨는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릴라나, 나는 진심으로 당신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함과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현석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현석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저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그것을 오히려 우리 관계의 특별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 언니 라일라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현석 씨와의 연애는 예상보다 빠르게 무르익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는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한강변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시부모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셔서 라고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무척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 날, 저는 깔끔하게 입고 정성스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디저트를 들고 갔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저를 보시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 보인다. 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들. 부모님은 알고 허락하셨니?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니? 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제 진심을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가정교육, 한국에 대한 오랜 관심, 그리고 현석 씨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며 시어머니와 둘만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른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마음이 열린 것 같았지만 다음 과제는 더 어려웠어요. 바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제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언니 라일라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화상통화로 현석 씨를 소개했을 때 라일라는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12살이나 많은 남자라고? 정신 차려, 밀라나. 라일라의 목소리는 화면을 넘어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라일라는 주변에서 국제결혼으로 불행해진 친구들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대부분 돈 많고 나이 많은 외국 남자에게 쏘가 팔려가듯 결혼했다가 불행한 사례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언니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은근히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라는 속마음을 내비치셨고, 아버지는 언니는 아직도 시집 못 갔는데 내가 먼저 간다고 삐진 것 같다 며 농담을 던지셨어요. 하지만 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석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의 제안이 무모하게 느껴졌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석 씨의 진심을 직접 보여드려야 설득이 될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우리는 타슈켄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현석 씨는 우즈베키스탄 문화와 예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손수 꺼내 메모해가며 인사말을 연습하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라일라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현석 씨는 준비해온 선물을 정중히 건네며 유창하지 않은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노력에 부모님은 웃음을 터뜨리시며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석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저와의 만남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자신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함께 살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라일라는 저를 옆방으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 하지만 여전히 나이 차이가 너무 커. 정말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현석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라일라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해는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현석 씨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나가 우즈베키스탄 전통 모자인 튜베테이카를 사서 쓰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작은 노력이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축하 자리를 가졌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현석 씨의 회사 동료들과 제 친구들도 우리의 결혼 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선홍색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어요. 현석 씨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대장암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겨우 25살, 이제 막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정밀 검사 결과
2기 초반의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현석 씨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홀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던 우리의 행복한 미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현석 씨는 이미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왔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그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꾸려 집을 나왔습니다. 현석 씨에게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커. 언니 말이 맞아.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친구의 집에 임시로 머물며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현석 씨의 수십 통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였지만 그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홀로 울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었어요. 라일라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라면 그래, 역시 그런 결혼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라일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그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한국이라고 연락달라는 언니에게 결국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친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라일라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두가 너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 라일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라일라는 저를 꼭 안아주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라일라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현석 씨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도망쳤다는 것까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라일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저를 꽉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라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함께 이겨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시련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라일라의 말에 저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라일라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말했어요. 내가 널 위해 한국까지 온 게 아니야. 그 남자가 우즈베키스탄까지 날아와 널 찾았어. 내가 연락두절되자마자 바로 왔더라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석 씨가 우즈베키스탄까지 저를 찾으러 갔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는 당장 현석 씨에게 전하겠다고 했고 저는 정말 온몸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라일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해 보였는지 알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그때 나도 느꼈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라일라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결정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라일라는 현석 씨에게 연락했고 현석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현석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그런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지다니. 현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 라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밀라나, 직접 말해. 모든 진실을.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저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현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주 전에 혈변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에서 3기 초기라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을 잇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런 병든 몸으로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현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현석 씨가 무릎을 꿇고 제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밀라나, 내가 언제 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절대 널 죽게 두지 않아. 곧 죽더라도 내 아내로 있어줘. 내 전 재산을 쓰더라도 살릴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서는 것이었어요.
라일라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현석 씨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볼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오판했네요, 현석 씨. 라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밀라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석 씨는 즉시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라일라도 백수된 지 오래라며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학병원에 갔어요. 현석 씨는 과거 의료 정보부터 최근 진단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는 의사와 긴 시간 상담하며 최선의 치료 방법을 논의했어요. 그의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석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걱정 마,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우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때까지 체력을 키우고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수술을 앞둔 일주일 동안 현석 씨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제 체력을 돕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며 제 불안을 달래주었어요. 라일라도 매일 병원 정보를 찾아보며 질문 목록을 만들고 영양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현석 씨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반짝이는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의 약속이야. 수술이 끝나면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자.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옆에서 라일라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당일, 마취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현석 씨와 라일라의 격려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의사는 성공적으로 종양을 모두 제거했다 고 알려주었어요. 현석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통증과 메스꺼움 그리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석 씨와 라일라의 끊임없는 지지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현석 씨는 회사 일을 원격으로 처리하며 매일 병실에서 저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라일라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를 병원 식단에 맞게 조정해 가져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거울을 보며 울고 있을 때 현석 씨는 갑자기 이발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같이 민머리가 되자 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렸지만 그는 이미 반을 밀어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라일라가 나머지를 도와 현석 씨의 머리를 모두 밀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서로의 민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함을 실감했어요. 의사들의 전문성, 간호사들의 세심한 케어, 최신 의료 장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였어요. 라일라도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인정했어요. 치료 중에도 현석 씨는 결혼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상태에 맞춰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너의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우리의 약속도 지킬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3개월의 집중 치료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암세포가 현저히 감소하고 전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날 저녁, 현석 씨는 병실에 작은 케이크를 가져와 세 사람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라일라 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라일라가 병실에 들어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병원 및 카페에서 명함을 받았어. 라일라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편견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듯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녀가 카페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현석 씨의 대학 후배로 우연히 라일라가 주로 머물던 카페에서 자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병실을 벗어나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외출도 가능해졌어요.
현석 씨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특별한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한강변, 경복궁, 남산타워까지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며 다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메스꺼움과 구토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현석 씨는 밤새 제 손을 잡고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의사는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어요. 현석 씨는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고 라일라는 소리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제 주치의는 당신의 회복력과 의지가 놀라웠다 고 칭찬했습니다. 현석 씨는 모든 의료진에게 깊이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기적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희망의 빛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현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식 다시 준비할까?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일라도 뒷자리에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언니를 만들어줄게. 집에 도착하자 현석 씨가 제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이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게. 현석 씨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치료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자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미뤄졌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현석 씨는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모든 준비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웨딩 플래너를 고용했고 결혼식 규모도 적당히 조정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린 외국인 며느리를 우려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자주 찾아오셔서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제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한 번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면 좋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현석 씨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인지 또 그런 아들을 키운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공항에서 그분들을 맞이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모님은 제 건강한 모습을 보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이제 정말 괜찮은 거냐? 고 물으셨고 어머니는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석 씨 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금세 가까워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소주와 우즈베키스탄 보드카를 번갈아 마시며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아버지들의 우정이 피어났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라일라가 제 화장과 스타일링을 도와줬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솜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라며 라일라는 제 볼에 키스했어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할 때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석 씨의 눈빛이 가장 강렬했어요. 그는 제가 다가갈 때까지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고 제 손을 잡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결혼식은 한국식과 우즈베키스탄식을 절충해 진행됐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차례를 지내는 한국 의식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결혼 축가와 춤도 선보였어요.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에 하객들은 즐거워했고 저희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특히 라일라가 준비한 축하 공연은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발음이 서툴러도 그 진심이 전해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결정했어요. 제 건강을 고려해 먼 곳으로 가기보다는 국내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는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고 오름을 등반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석 씨가 제주도 최고의 전망을 가진 카페에서 건넨 선물이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우리의 결혼식 사진이 담긴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시작이야, 라고 그가 말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현석 씨가 준비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집을 꾸며놓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패턴이 들어간 쿠션과 이불, 한국적 모던함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현석 씨는 회사로 복귀했고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한국어 공부와 요리 배우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제가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가르쳐드리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처음엔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요리를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일라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어요. 그녀는 패션 회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시장 담당자로 일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현석 씨의 대학 후배인 민우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카페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 민우가 라일라의 한국어를 도와주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라일라가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 소식에 저는 놀랐지만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기뻤어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현석 씨는 집에 일찍 돌아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그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너 알아? 내 치료비보다 결혼식 위자료랑 다시 준비하는 비용이 더 컸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아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우리는 박장대소하며 그날 밤을 보냈어요. 웃음 속에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간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현석 씨의 회사는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이중 언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이 큰 장점이 되었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감도 높아졌고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석 씨는 항상 제 커리어를 응원해 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 내가 항상 지지할게. 결혼 3년 차에 가장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라일라와 민우의 결혼이었어요. 한때 국제결혼을 극렬히 반대했던 언니가 이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니 정말 운명이 재밌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일라의 결혼식에서 저는 축사를 맡았어요. 제가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로 번갈아가며 축사를 했을 때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우는 라일라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현석 씨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은 거예요. 결혼 4년 차,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딸이 모두 한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러 오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두 딸 모두 한국에 뺏겼다 며 한숨을 쉬셨지만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우리 밀라나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슬쩍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까? 저와 현석 씨는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참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제 상태가 안정적이라 임신에 문제없다고 했어요. 곧 좋은 소식 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라일라와 민우도 함께한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두 가정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명절에는 항상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석 씨와 민우는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졌고 저와 라일라는 한국에서의 자매 생활을 만끽했어요. 부모님은 두 딸이 한국에 시집가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네 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결혼 4주년 기념일, 현석 씨와 저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현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밀라나,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앞으로도 함께해줘. 그 순간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라일라의 오열과 현석 씨의 눈물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결국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선택은 희생이 아니라 용기였고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와 라일라 모두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어요. 곧 3명이 될 거야. 저는 조용히 현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고 그 품 안에서 저는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즈베키스탄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고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키우기로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5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현석 씨를 만난 것, 라일라가 한국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봐요. 이제 우리 가족의 새 챕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이 여정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